여러분,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로 매주 한 남성을 보기 위해 무려 9년 동안이나 이곳을 찾아온 미모의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바로 옆에 26살 애프턴 일레인 버튼. 그러니까 무려 17살 때부터요, 주구장창 이 교도소로 한 남성을 보기 위해 면회를 와가지고 구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길래 무려 9년 동안이나 애타게 교도소에 찾아오면서 구애를 했던 걸까? 애프턴 일레인 버튼이 끈질기게 구애를 해왔던 남자는요, 다름 아닌 희대의 연쇄살인마, 진짜 찰스 맨슨이었습니다. 이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요, 1969년 임신 8개월이었던 여배우 샤론 테이트라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이 외에도 총 7명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을 추종하고 있었던 15살에서 20살 여성들한테 살해를 지시해가지고 28명의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죽게 만들기까지 하면서 미국 전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개쓰레기 살인마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죠. 이상하잖아요. 이 때문에 1971년 총 35건의 살인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무슨 복인 건지 1년 뒤인 1972년 캘리포니아에 사형 제도가 폐지가 돼버리면서 이 살인마는 자동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17년, 올해도 살았어요 또. 83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완전 쓰레기죠.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애프턴 일레인 버튼이 반해가지고 무려 9년 동안이나 구애를 해댄 거예요. 애프턴 일레인 버튼이 처음 이 찰스 맨슨을 접하게 된 건요, TV로 방영된 찰스 맨슨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습니다. 2005년경에 일리노이주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애프턴은요, 찰스 맨슨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예요. 이때요, 남들은 다 쓰레기다, 악마다, 뭐 저런 새끼가 인간으로 태어났냐, 무섭다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멋있다, 너무 잘생겼어, 뭐가 무서워, 나는 멋있기만 하구만, 남자답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 17살이었던 애프턴은요, 어린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이 찰스 맨슨의 모습이 남자답게 느껴졌다고 하고요. 이에 살인마 찰스 맨슨한테 반하고 만 거예요. 아유, 남자답죠 아주, 이거 보세요 아주.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 찰스 맨슨의 추종자가 된 이 애프턴은요, 찰스 맨슨의 이마에 새겨진 X자 문양을 자신도 똑같이 그리고 다녔고요. 심지어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무려 31시간 동안이나 버스를 타고 일리노이주에서 3600km나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교도소까지 찾아가기까지 한 거예요. 참 열정이죠. 대단합니다. 처음에 이 찰스 맨슨과 1대1로 보게 됐을 때요, 이 찰스 맨슨 본인도 당황을 한 거예요. 뭔 갑자기 어린애가 찾아와가지고, 찰스 맨슨, 당신 보려고 내가 31시간이나 걸려서 왔어요. 사랑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뭐야 이거는, 꺼져 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마저 이 애프턴 눈에는 너무 멋있는 거야. 오히려 만나보니까 더 좋아, 더 거칠고 더 포악한 이 찰스 맨슨의 성격에 더 빠져든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찰스 맨슨, 나 당신 너무 좋아. 그래서 그 후부터 매주 이 찰스 맨슨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나 또 왔어요 찰스 맨슨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맨슨 입장에서는 본인도 황당한 거죠. 너 도대체 뭐야, 너 왜 오는 거야, 너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너 뭐야. 당신을 좋아한다니까요. 저 앞으로 자주 와도 되죠. 내일도 올게요, 다음 주도 올게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 후에 면회가 허용되는 주말마다 찰스 맨슨을 찾아갔었던 애프턴. 이 모든 사실을 애프턴의 가족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고 황당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 딸이요, 유영철이 좋다고 매주 유영철을 만나고 온다라는 건데 정말 최악이죠.
이를 안 가족들은요, 당연히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애프턴, 바로 다니고 있었던 학교도요, 그만둬버리고요. 가족들 몰래 집을 나와가지고 이 찰스 맨슨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근처로 거처를 옮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뒤에 찰스 맨슨의 무죄를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옥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렇게 애프턴은 무려 9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요. 매주 찰스 맨슨을 보러 왔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맨슨 입장에서도 정이 든 거예요. 아니, 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나 좋다고 찾아오고 막 애를 써주니까 그렇게 그녀의 노력으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애프턴은요, 찰스 맨슨한테 나 당신의 정식 와이프가 되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찰스 맨슨? 이라고 하면서 청혼까지 하게 돼요. 당연히 이 말에요, 찰스 맨슨은 아니, 나 여기서 평생 못 나갈지도 모르는데 후회 안 하겠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본인도 당황한 거예요. 나한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상관없어요. 당신만 가질 수 있으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찰스 맨슨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너만 괜찮으면 결혼하자. 그렇게 이 두 사람은요, 2014년 옥중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찰스 맨슨이 감옥에 투옥 중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부로부터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됐어요. 이에 애프턴은요, 결혼 허가증을 준비하는 등 모든 결혼 준비를 홀로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허가증까지 나오게 되고 90일 안에 옥중 면회실에서 결혼식만 올리면 이 둘은요,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찰스 맨슨이요, 갑자기 너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 요망한 이 썩을 것, 네가 나를 이용해!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죄수들 사이에서도요, 애프턴과 찰스 맨슨의 이런 이야기가 화제거리였던 거예요. 솔직히 좀 의아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의 입방아에도 자주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 찰스 맨슨이 교도소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똥 싼다고 칸막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 다른 죄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하던데 그 여자애는 그 노인네가 뭐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려는 거야? 좋아하기는 무슨, 야, 그 계집애 그거 멍청한 찰스 맨슨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야, 애프턴인가? 걔 애인 따로 있어. 내가 애프턴이랑 그 애인 잘 알고 있거든? 안 그래도 애프턴이 자꾸 그 찰스 맨슨 노인네 만나는 것 때문에 둘이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 왜 자꾸 그 미친 노인네 만나러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애프턴이 그랬대. 찰스 맨슨이 교도소에서 살아나올 것 같아? 다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조용히 내가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냐?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찰스 맨슨은요, 교도소에서 살아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죽어나올 확률은 100%인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원래 사형당할 사람이었으니까 나올 리가 없지. 그런데 이 애프턴이 찰스 맨슨과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돼버렸네? 그러면 죽어서 나온 이 찰스 맨슨의 시신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바로 법적인 아내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프턴이 이 시신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아내인 애프턴은 그 시신을 어떻게 할 거냐? 희대의 살인마인데 그냥 화장시키고 묻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찰스 맨슨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전시해놓고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희대의 살인마인데 궁금해서 보러 오는 사람들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돈인 거예요. 찰스 맨슨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요. 분노에 차가지고 애프턴과의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과 결혼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애프턴 일레인 버튼.
이 이후에 애프터는요, 모든 게 오해라면서 이 찰스 맨슨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했는데 그 날짜를 지나버리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년간의 노력이 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쎄 빠지게 매주 오면서 노력을 했는데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솔직히요, 막말로다가 그놈의 그년이라고 희대의 살인마나 그 살인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여자나 그놈이 그놈인 것 같습니다. 애프턴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정확히 3년 뒤에 이 찰스 맨슨은요, 자연사로 노안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참 애프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깝다고 생각했을까요? 3년 후에 바로 죽었으니까. 이 애프턴은 뭐 별다르게 벌을 받은 건 없어요. 참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 찰스 맨슨은요, 별로 죄값을 안 받고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사형을 받았다가 폐지가 돼버리면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사형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지낸 거잖아요. 사망한 것도 병사도 아니에요. 자연사, 노안으로 죽었어. 거기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젊은 여자가 자기 좋다 해줬으니 지 딴에는 얼마나 또 이 진실을 알기 전까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아, 진짜 신이라는 건 없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희대의 살인마를 사랑하는 척했던 이놈이나 저놈이나 싶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